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DB 영업 실전 업무를 알려드리게 된 송아름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직함이 좀 어색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 되실 수 있는 실전 내용으로 알려드릴 거고, 다들 잘 하시겠지만 제가 좀 더 했었던 거 최근의 사례 위주로 좀 공유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DB 영업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영업의 특징이나 순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마지막에 질문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열어서 제 이름 송아름 컨설턴트를 검색해보시면 제 사진과 함께 제 양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해서 이제 좀 많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개인 DB를 받게 되면 정보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냐 아니면 만나는 자리에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계약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 임무 등록은 보험하시는 분들이면 좀 필수로 해주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 메타 광고까지 해서 회사 DB를 구매하는 거 이외에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DB를 모아서 상담을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 뭐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가입을 해서 좀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네이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을 브랜딩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달해주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DB 영업은 1차 퍼미션 고객 정보가 활용된 동의 자료로 이제 이걸 제가 전달받아서 어떻게 고객을 터치하고 1차 미팅을 진행한 다음에 클로징까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아시겠지만 DB 같은 경우에는 퍼미션 DB, 논 퍼미션 DB, 실버 DB, 재무 컨설팅 DB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기업 DB가 대부분 저 재무 컨설팅 DB랑 연관이 되어 있으실 거고, 제가 받는 DB는 주로 이제 저 퍼미션 DB 1차 녹취콜이 들어와 있는 DB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DB 영업의 특징은 이제 뭐 제가 대표님들의 영업 스타일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지인 영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채로운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쉬울 수 있는데, DB 영업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정보력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좀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초회 통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인 설계사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DB 영업으로 들어왔을 때 계약률이 좀 많이 높은 그런 경험치를 좀 보이고 있고, 요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DB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비교 설명에서 정보를 받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니즈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의 영업 같은 경우에는 초회 상담 이후에 2차 상담에서 바로 클로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 달 이내에, 또 빠르면 2주 이내에도 계약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차차 이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직접 보험을 신청해서 분석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제 밥을 대접한다든지 커피를 산다든지 하는 이런 영업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DB 영업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지인분들 계약하거나 소개권은 아무래도 계약 후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덜 할 수 있는데, DB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인 계약 때보다 소통을 좀 더 해서 탄탄하게 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DB 영업의 순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선은 업체로부터 녹취 파일과 고객 정보를 받고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고객이 필요한 시간에 1차 콜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거절 처리를 해서 저는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들 중에 전화로 모든 걸 확인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콜에서는 무조건 약속을 잡고 만나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
부재 시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초회 미팅 때 만나서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 저는 DB 고객은 되든 안 되든 2차 때는 무조건 클로징을 진행을 해서 네,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네, 단계별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고요. 증권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서류, 저희 3대 지킴이 의무 할 때 소개 요청을 진행을 하면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네, 전화번호를 받는 식으로 소개를 요청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약하고 땡이 아니라 고객들을 위한 이제 카드 뉴스, 일상 정보, 그다음에 요새 뭐 호우주의보나 이제 뭐 지진, 해일, 뭐 싱크홀 이런 것들을 좀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보내는 네, 프로그램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녹취 파일 및 고객 정보 수령은 이제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업체로부터 받은 그 DB 내용이에요. 꽤나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어디 사는지, 직장인지, 자택인지, 그리고 뭐 언제쯤 통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과 1차 해피콜센터에서 통화를 했던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혹시 이거 저 들어봅시다를 제가 클릭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DB를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 업체에서 받은 녹취콜을 우선 먼저 들려봐 드릴 거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규현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규현님 맞으시죠? 네, 연락드린 곳은 이번에 내보험 바로 알기 기간 동안 손해보거나 놓치는 거 없도록 확인하고요. 보장 누적 통해서 필요한 보장만 잘 챙겨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고객님 조금 바쁘시잖아요. 네, 많이 바빠요. 지금 바로 조정 상담 아니고요. 고객님 편하신 날 지역 담당자님께서 방문 일정 확인차 2312로 간단하게 평일에 전화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점검시간 단축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만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양기현님 되시고 본인 확인하는데요. 70년 1월 9일 된 고객님 맞으시죠? 네. 네, 고객님 지역 가까운 담당자님 배정되실 거예요. 지금 서울 양천구 신월로 확인되는데 변동 없으시나요? 네. 네, 고객님 한 달에 보험료는 암이나 실비, 내신 보험 다 포함하셔서 대략 10만원대, 20만원대 어느 정도 납입하실까요? 한 100얼마 나가요, 100얼마. 그러세요. 많이 납입하시네요, 고객님. 저희가 점검 잘 해드릴 거고요. 최근에 암이나 뇌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으신 적은 없으시죠? 없어요. 네. 정확하고 안전한 상담으로 방문 상담 진행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평일, 주말 언제가 조금 더 편하세요? 주말에 되나요, 주말? 오전, 오후는 언제가 더 나으실까요? 오후에요. 오후시고요. 저희가 이틀 뒤에 통화 전화 드릴 건데 혹시 몇 시쯤 통화 가능하세요? 한 2시쯤은 괜찮아요. 2시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은 보험 전문가님에게 잘 전달해 드리는데 괜찮으시죠? 네네. 네, 접수 완료되셨고요. 담당자님께서 미리 일정 확인자 전화 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문 일정 잘 조율하셔서 무료 점검 받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고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에 대한 내용과 녹취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DB들은 한 1년 동안 가지고 있으시면서 부재가 났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이랑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면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고 지금 당장 바빠서 신청을 바로 못 하시는 분들도 생기니까 관리를 하셔서 계속 터치를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리했었던 일체콜 스크립트 예시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직접 통화한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통화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1, 2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약속을 잡고 끝내는 편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로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내서 만나려고 하면 고객에게 이제 영업적인 목적이 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약속만 잡고 끊는 것 정도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고,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녹취한 내용들을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저기 들어봅시다. 한번 클릭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한희님 맞으실까요?
네, 네. 아, 네. 얼마 전에 저희 보험점검센터에서 콜센터 네. 연락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아, 네. 주말 중에 저희가 스케줄 잡아서 한번 대면 미팅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네. 혹시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언제가 괜찮으실까 해서요. 토요일 괜찮습니다. 아, 네. 토요일 몇 시쯤 괜찮으실까요? 오전, 아, 오후, 네. 오후가 난데요. 네, 오후 몇 시쯤 괜찮으실까요? 네, 1시에서 3시 사이. 아, 네. 그러면은 뭐 1시 정도 뵈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서초구 잠원로 202-11 여기가 그 자택 근처이실까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자택 근처에서 제가 이제 카페 네. 한번 검색해보고 제 네. 명함이랑 뭐 자주 가는 카페 있으세요? 좀 조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상가에 바로 아, 네. 던킨 도너츠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거기서 뵈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되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1시 던킨도너츠로 해서 명함이랑 네. 카톡 한번 남겨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통화는 이렇게 1, 2분 내로 간단하게 통화해서 약속만 잡고요. 나머지 내용들이나 이제 어필해야 될 부분들을 만나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고, 만약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받을게요라든지 나중에 할게요라든지 이런 거절 처리가 있는데, 이런 거절 처리는 뭐 지금 당장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어서 차차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 지금 당장 내가 약속을 잡아서 고객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얘기를 꺼내주시거나, 이번에 이제 바뀌는 5세대 실비 그리고 1세대 실비가 많이 오르지 않느냐는 등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만 유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제 콜을 시켜보면 보통의 이제 친구들이 이제 호기심 끌라고 하니까 대부분 뭐 이번에 간병인 일당이 20만 원에서 뭐 15만 원으로 줄어요. 뭐 130%짜리 적금이 이제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은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상품을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전화를 해도 차단돼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상품 얘기는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몇 가지 DB 영업 컨셉이 있는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사이트는 각자의 노트북에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직접 가족들 거나 지인들 거를 먼저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수문보험금이라든지 과거에 진료를 받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기록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고객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고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건강하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심사를 넣어보면 어디로 뭐 염좌든 뭐 무릎 치료든 뭐 용종 제거든 이런 것들이 후수 나오게 되면 이제 건강처로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만나서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게 되면 내가 건강한 게 아니구나, 좀 더 미리 보험을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 못 받은 게 있으면 더 잘 챙겨서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경각심을 쥐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는 고객들 만나서 1차 때 반드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니즈 관계도 될 수도 있고, 고객들 처음 만나서 다들 할 얘기 없으시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같이 인증해서 받아놓고 고객이 이제 어떤 사항으로 병원에 갔고 진료했을 때 보험금을 못 받았는데 내가 청구를 해주면 저한테서 이제 계약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었는데, 이제 부재 및 거절 시의 요령인 부분인데요. 부재 시에 이제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명함이나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가 오는데 그걸 다 확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문자로 인식돼서 자꾸 같은 내용의 보험이란 단어로 계속 문자가 오면 스팸으로 인식돼서 요새는 자동으로 걸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이나 다른 요일에, 그 다음에 또 직원들과 핸드폰을 바꿔서 전화를 꼭 해서 연결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해봤을 때 부재중전화 콜백이 가장 많이 오는 경우는 연달아 2번 통화 종료 이런 식으로 부재를 2번 남기면 고객은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인 줄 알고 다시 저한테 콜백이 오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본인이 먼저 전화를 했기 때문에 끊지 않거든요. 그럴 때 다시 이제 내 보험 바로 알림 팀에서 연락을 드렸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만기 시까지 잘 유지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언제 시간 되느냐고 아까 스크립트처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부재나 거절 시 요령이 있는데,
제가 경험칙상 느껴봤을 때 이따 전화 달라고 하는 건 싫어서 이따 전화 달라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당장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기 어렵거나 그다음에 이제 정말 업무 중에 바쁜 상황이 겹쳐서 이따 전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그냥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제일 많이 들어보실 거절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고객이 정말 나중에 한다고 해서 제가 이 텀은 정확히 한 3개월 정도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달에 계약이 안 나오면 한 3개월쯤 이제 분기별로 보통 한 번씩 연락을 드려서 그때 제가 이제 내 보험 바로 알기로 전화드렸던 송아름 팀장인데 그때 너무 바쁘셨는지 못 받으신 것 같다. 이번에 받으시면 뭐 커피 쿠폰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의 니즈만 환기시켜 주시면 보험에 대해서 궁금했던 기억이 있었던 고객들은 다시 약속이 잡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다시 하겠다는 고객들은 한 2, 3개월 텀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나 다른 지인분들이 관리하는 계약들을 DB 고객으로 많이 리모델링 시켰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었던 보험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많이 내거나 보장이 좀 적었었던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사례로 제 남자친구가 보험이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보장이 상해 상황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모가 DB손해보험사 전속설계사라 아직도 못 건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해주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아무래도 저한테 넘어올 수 있는 신뢰성을 쌓는 게 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들어봅시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많이 바쁘신가 봐요, 고객님. 네, 말씀하세요, 이제. 저희가 내보험 바로 알기 관련돼서 한번 개인정보라 만나 뵙고 점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약속만 잡고, 네, 일정만 조율하면 될 것 같아서 주말이 조금 편하신 거죠? 근데 정확히 네. 무슨 건이죠? 나도 지금. 저희 콜센터에서 한번 1차로 설명은 해드렸을 텐데, 이게 이제 보통 연령대 대비해서 보험료 과도하게 내시는 분들 중복된 담보 조금 줄여드리고요. 불필요한 담보 이제 있는지 확인해드리고, 그리고 잘 가입되어 있는 건 만기 시까지 잘 유지하실 수 있게 네, 담보에 대한 설명 한번 해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오셨다가 제가 가입을 안 하면 서로 힘들잖아요. 가입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권유해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건강검진 하러 가시기 전에 만약 필요한 담보가 있으시면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분석만 받아보시는 거라서 필요하신 거 생기실 때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진행해드리는 거라 가입 관련된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네. 그럼 지금 전화 온 데는 컨설팅인가요? 네, 저희는 전체 회사 보험사를 다 하고 있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A 플러스 S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협약해서 이렇게 이제 네. 5세대 실비 나오잖아요. 곧 있으면. 그럼 고양시에서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고양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 경기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사무실은 서울 마곡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곡이면, 마곡? 네네, 강서구 마곡이에요. 그럼 여기 가깝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사에서, 네, 맞아요. 가까운 지사에서 파견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네, 커피 한잔 하시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되고, 네. 가입할 때는 사실 네네네네만 해서 가입해서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가 한 번씩 짚어드리고 또 실비도 마냥 계속 낼 순 없잖아요. 오르기 전에 한 번씩 혜택 받고 그러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말씀해드리니까 요새는 용종 하나 떼더라도 2, 300만 원 받는 시대인데 너무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한번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니까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런 건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드실 때 그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전화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오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번호나 이런 거를 먼저 여쭤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 만나 뵙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받고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보장 내역 전체를 열람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분석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 카카오톡으로도 남겨드리면 나중에 언제든지 제가 보낸 파일 한번 열어서 맞아, 이때 이 보험에 이런 보장이 있었지라고 다시 복귀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긴 할 거예요. 네.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하면 돼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요. 편하신 네. 시간이나 요일, 뭐 쉬는 날 잠깐 뭐 점심 드시거나 아니면 뭐 저녁 시간 전에 시간 내주시면 제가 이제 인근에 있는 카페로 가서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와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네, 맞아요. 사무실이 편하시면 저희가 사무실도 내방하니까요. 집 카페까지 갈 필요가 없고. 네네네. 사무실이면 평일도 괜찮으신 걸까요? 네. 그러시면은, 잠시만요. 주소가, 이게 저희 콜센터 주소 알려주셨을 때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 1로 이쪽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죽어지고. 죽어지시고, 그러면은 네. 사무실은 어디로 검색, 네. 행주동. 행주동이요? 네, 왜냐면 강서구에서 행주대교 넘어오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럼 사무실 건물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행주동 주민센터에. 주민센터요? 네. 몇 동 주민센터는 없고 그냥 주민센터 검색하고 가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아니, 괜찮으시면 지금 월화가 제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네네. 네, 월화 많고, 수요일은 휴가고, 네. 목요일. 하여튼 금요일날 오후 2시 이후나 3시쯤?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저는 네. 이제 2시까지 가 있다가 시간 괜찮으시면 그때 맞춰서 사무실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얼굴 뵙고 제가 자세히 네. 상세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콜에 웬만한 거절 처리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50만 원, 60만 원 여기 이전에 받았던 DB, 이 밑에 있는 저 김정숙 씨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처음에는 안 받는다, 뭐 이거 하면 가입해야 되냐라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콜 때는 가입에 대한 얘기를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약속이 안 잡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입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필요할 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잡아야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회 미팅이 잡혀서 이제 고객한테 갈 때 저는 이제 A4 용지 백지만 하나 가지고 가는데요. 이제 백지 큐티라고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직접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에 대한 보험의 니즈를 올려주는 거고, 2차 미팅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보험이 어떻고 너의 보험이 이런 게 안 좋으니 다음에 만날 때는 비교하기 전과 후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톡방에 공유해드렸던 상담 기록지에 보면 상당히 많은 질문거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초회 미팅 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경력이나 가족력, 그 다음에 걱정되고 있는 부분, 앞으로 질병에 대한 위험감을 심어주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중입장 가속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풀어줘서 아마 지금 만나뵙고 있는 고객들 대부분은 안보험이나 치료특약이 있겠지만 중입자라든지 보액이 들어가는 비급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드려주면 아무래도 내가 그냥 무턱대고 안보험을 가입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한테 제대로 리모델링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의식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 있게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고, 가능하신 분들은 초회 통화 때 건강보험에서 조회를 해보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받아서 그 KB 보정 분석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KB 보정 분석을 다 따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주민번호에 대한 부분이 좀 꺼려한다, 그럼 억지로 끌어내지 마시고 만나서 진행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만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고 전체 분석 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주면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보험 정보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대한 부분의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잘 리모델링해서 몇 년 동안 잘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을 고객들한테 미리 보여주면 고객들은 저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잘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님들이 보험하시면서 이건 진짜 내가 봐도 너무 리모델링 잘해줬다라는 케이스들이 있으시면 네, 고객한테 보여주시면 좋고,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 좀 일찍 도착해서 KB손해보험이나 메리츠화재 전산 미리 준비한 다음에 고객들 관련해서 이제 정보 열람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도 좀 도움이 돼서 그 전산 시연하는 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잘 도움 받으셔서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교육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회 미팅의 목적은 고객이 2차 미팅을 잡을 수 있게끔 네, 고객이나 가족의 증권을 끌어내는 시간이라 평일에 만나서 예를 들어 2006년 이전에 생명보험 가입한 것들은 KB 보장 분석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객센터 전화해서 증권을 대표님들 모바일 픽스로 받아서 주시면 좀 보장 분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너무 저런 전산에 있는 보장 분석표를 믿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부부증권인데 실비를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제 이래서 보장 분석에 없는 특약 같은 경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1차 미팅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차 미팅을 잘 끝내고 2차 미팅 때는 비교 분석 및 클로징이 들어가는데요. 1차 미팅을 하고 저는 웬만하면 3일에서 5일 이내에 다시 약속을 잡아요. 그럼 이제 2차 미팅에는 웬만하면 청약서나 모바일 청약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서 가지고 가고요. 비교 분석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차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공유를 받았던 내용들이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교 분석표를 2차 미팅 때 시연하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너의 보험이 안 좋으니 내가 가지고 온 보험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좋은 보험도 있고 안 좋은 보험도 있으니까 보험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웬만한 보험들은 배설하든지 특약 삭제를 통해서 모두 바꾸지 않는다는 게 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암 진단비가 뭐 1억이 있어서 좋은 분들이 있고 3천이 있지만 치료비가 잘 되어 있어서 나중에 비급여 치료를 잘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과감히 지금 바꿔야 한다고 어필, 아까 전에 그 전기 관련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는 오늘이 제일 싸고 보장은 오늘이 제일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젊고 건강할 때 바꿔야 한다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제 경험상에 느꼈을 때 1차 미팅에서 상품 얘기를 하지 않고 보험의 니즈만 잘 끌어올려 주셨으면 2차에서는 따로 상품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어보지 않고 보장 내용만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너무 상품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DB는. 그래서 고민하겠다는 고객들은 사실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인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하겠다는 고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이나 분기별 텀으로 재연락을 해서 꼭 계약을 받으시는 쪽으로, 1차 미팅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계약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관리를 꼭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증권 전달 및 소개를 요청하는데, 증권 전달했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인이나 소개받으신 분들보다는 관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 파일 전달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번에 뭐 금리가 어떻게 돼서 이제 이때 좀 저축 상품을 저는 이제 업셀링해서 판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반에 보장부터 저축을 다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오늘 설명 들었던 거 다 100% 이해하시는 대표님들 없는 것처럼 보험 보장으로 먼저 다가간 고객들은 저 증권 전달할 때 일반적인 얘기하면서 저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네, 업셀링 하면서 가족에 대한 소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혼자시면은 배우자의 정보를 받고 아이들 정보 받고, 만약에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부모님 정보를 꼭 받아와서 같이 관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KB 130%가 없어져서 이제 다른 상품을 어떤 걸 팔아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언더라이팅 부서에 요청을 하면 가장 높은 단기납도축 상품이 어떤 건지 그때그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자료를 활용하는데, 대부분 보험 설계사인 제 말을 믿는 것보다 네이버나 뉴스 기사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자료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인스타나 네이버에 송은이 저축법이라고 검색해보시면 관련돼서 과거에 가입했던 연금이 지금은 따지면 20% 정도 이자가 된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활용을 하시면 보험 말고도 이런 것들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좀 줄 수 있어서 저는 좀 많이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고객 관리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저희 담당 부서에서 카드뉴스 만들어주신 담당자분이 계셔서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전단지나 QR코드 같은 경우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많이 뿌리고 있는데요. 너무 상품 얘기만 하면 고객들이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일상정보 같은 것들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요새같이 이제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는 네, 날씨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돈 없다 해도 꽃놀이나 축제 놀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뭐 때 되면 저런 축제에 있으니까 가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뭐 갔다 오고 나서 뭐 어땠다 저땠다 소통하면서 좀 연락이 되니까 네, 고객들한테 좀 많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뭐 설, 추석, 결혼기념일 저는 뭐 선물을 크게 하진 않고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3만 원 이상 되는 선물들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서 프로필 사진이 바뀌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디 다녀오셨냐, 뭐 하셨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연락을 주면 특히나 이제 어머니 고객들은 좀 그런 거에 고마움을 느끼셔서 하나라도 또 소개해 주시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KB 보정 분석을 초회 미팅 때 가져가서 그 자리에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 인증번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열람을 해서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익숙치 않다 하시면 가시기 전에 몇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DB가 단가가 그래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만났는데 전문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 시간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시길 좀 추천드리고 콜 했는데 이런 거절 처리가 좀 있다 아니면 뭐가 궁금하다 비교 분석표 파일이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부대표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자료들이나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